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볼 건데, 흥선대원군의 어떤 정책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뵀던 왕권 강화 정책, 두 번째가 민생 안정 정책,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가 대외 정책이에요. 자, 다른 나라와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기본 틀은 여기 통상 수교 거부 정책. 어떤 이제 교류 같은 거 안 하고요. 그러니까 뭐 무역 같은 거 안 하고 교류 같은 거 안 하겠다라는 거야. 거부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거부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이제 우리가 뭐 중국과 뭐 일본과의 어떤 교류를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서양 세력과의 그런 이제 교류를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면은 어 1866년이 이제 병인년이에요. 병인년. 자, 이 병인년에 보면은 당시 이 천주교를 이제 흥선대원군이 탄압해요. 천주교 믿는 사람. 참고로 이 천주교라고 하는 건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올 때 보면은 이, 이 신학자들한테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이제 청에 있다가 이제 그걸 갖고 이제 오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서양의 학문으로서 들어와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종교로서까지 이제 믿게 되는데, 천주교. 이걸 이제 탄압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천주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조선의 정치 체제와 제일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누구나 다 평등하대요. 하나님 앞에선. 근데 우리는 뭐야,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가 안 맞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선은 유교국가, 성리학국가죠. 그래서 조상에 대한 어떤 제사, 유교윤리 이걸 중요시 여긴단 말이야, 제사를. 근데 천주교에서는 신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제사 지내지 말래. 그러니까 또 이제 이게 안 맞는 거야, 조선의 어떤 시스템이랑. 결국에는 이 천주교 신자들이 이제 탄압하면서 이제 이렇게 죽는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프랑스 선교사들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선교사 한 명이 이제 그 탈출해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가서 지금 이제 조선 땅에서 우리 천주교, 그러니까 프랑스 선교사와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들이 죽임을 당한다,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린 거야. 당시 청나라에 프랑스 이제 군대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랑스 군대가 나중에 이제 쳐들어와요. 자, 일단은 병인박해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1866년 같은 해에 요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있었던 게 이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에요. 제너럴 셔먼호라는 건 이제 무역 상선이야. 미국에. 자, 이 무역선이 이제 평양 그 대동강 그 앞바다로 딱 이제 와가지고 무역하자라고 해요. 당시 이제 이 평양 이제 관리하는 이제 관리가 누구냐면 박규수라고 해가지고요. 이전에 우리가 실학 배울 때 그 박지원의 그 박지원 배웠었죠. 그 박지원의 손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 거절한 거야. 이 미국의 어떤 이 통상 요구를요. 기본적으로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니까 거절을 해요. 이 미국의 통상 요구를 이제 우리는 거절을 했다라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 상선에 이제 있었던 미국인들이 이제 그 마을로 와가지고 막 불 지르고 막 약탈해가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양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요. 밤에 이 제너럴 쇼모노 가가지고요. 제너럴 쇼모노를 이제 불 지른 거야. 그래서 이 제너럴 쇼모노가 침몰을 했어요. 이 소식이 나중에 이제 미국에 알려지고 미국이 나중에 또 쳐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병인박해 이제 해가지고요. 그 선교사가 중국 가가지고 청나라 가가지고요. 알렸다고 했었죠. 거기에 이제 프랑스 군대가 있었댔죠. 엄청 가깝잖아. 바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군대 이끌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바로 병인양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디로 쳐들어오냐면 강화도로 쳐들어와요. 왜 하필 강화도냐면 강화도 들어오면 바로 이제 인천, 그 다음에 한강, 바로 인천 지나면 바로 이제 한강으로 바로 들어가. 그럼 한강, 한양, 우리 조선 정부가 있는 곳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강화도로 쳐들어온 겁니다. 자, 당시 이 프랑스 군의 어떤 침략에 맞서 싸웠던 그 부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의 부대가. 하나는 양원수 부대, 양원수라는 장군이 이끄는, 그 다음에 이제 한성근 부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제 이러한 프랑스군과 이제 그 전투를 해가지고 막아냈는지 보세요. 자, 양원수는 정족산성에서, 한성근은 문수산성에서 이렇게 이제 막아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
군대가 이제 퇴각을 합니다. 돌아가는데 그때 돌아갈 때 당시 이제 강화도에 뭐가 있었냐면 외교장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외교장각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 그 2학년 때 정조왕 배울 때 정조의 업적 중에 하나가 규장각이라고 하는 왕실의 도서관을 만들었대요. 자, 근데 옛날 건물들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책 자체도 나무로 만들어 종이죠. 그 다음에 건물 자체도 이제 나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이게 만약에 다 싹 다 타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제 각각 보관하는데 그래서 바깥에다가 만든 규장각이다라고 해가지고 강화도에다가 외규장각을 만들어서 여기에도 책을 같이 보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프랑스 군대가 당시 돌아갈 때 이 외교장각에 있던 도서들을 약탈을 해가는데 이때 약탈당했던 그 여러 이제 그 고서 오래된 그 책들 가운데서 좀 유명한 게 뭐냐면 의궤라는 책이에요. 조선 왕실의 의궤. 자, 이 의궤라는 책은 뭐냐면 조선에서 어떤 국가적인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 행사의 어떤 준비 과정이라든지 어떤 이제 진행 과정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림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려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의궤예요. 이걸 이제 약탈해 갔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이 의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프랑스에서 이제 다시 돌려준 건 아니고 그 프랑스 박물관에서 그러니까 대여 형식으로 우리나라한테 지금 빌려준 거야. 이 의궤를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아무튼 우리나라의 의궤가 지금 현재 있긴 있고 대여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긴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자, 이제 2년이 지났어요. 1868년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때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지냐면 남연군의 묘가 도굴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남연군은 누구냐면요. 흥선대원의 아버지예요. 남연군. 이 흥선대원 아버지의 무덤이 도굴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당시 이제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또 마찬가지로 이제 통상 요구해요. 당연히 우리는 이제 거절하겠죠. 그래서 이 오페르트가 생각을 한 거야. 이제 통상 요구하니까 안 되니까 당시 이제 정치를 담당하고 있던 흥선대원군 아버지인 남연군의 묘를 도굴해서 그 시신을 탈취해가지고 이걸 이제 빌미로 해가지고 교섭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밤에 이 무덤을 도굴을 시도를 하는데 결국에는 도굴을 못 하긴 해요. 사진이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그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도굴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1871년이 됐어. 자, 이때 이전에 제너럴 셔먼 사건이 있었던 그 소식이 미국에 알려지고 미국이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걸 이제 신미양요라고 불러요. 신미년에 서양 세력이 어떤 이제 그 소요를 일으켰다. 라고 하는 건데 미국이 쳐들어오죠. 똑같이 프랑스랑 옛날에 그 병인양요 때처럼 강화도로 쳐들어와요. 자, 이때 이제 막아냈던 사람이 어재연이라는 사람이고요. 대표적인 전투했던 그 장소가 광성보라는 이곳에서 이제 전투를 이제 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신미양요까지 이제 여러 이제 사건들 그 이후에 이제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통상수교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자 전국 각 지역에다가 척화비라고 하는 비석을 만들어요. 척화라고 하는 거는 화의를 배척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화의라고 하는 거 막 친하게 지내는 막 이런 거야. 이런 뜻이야. 친하게 지낸다. 이런 거. 그래서 결국에는 서양 세력과의 어떤 통상, 어떤 수교 이런 거 안 하겠다. 라는 그 내용의 글귀를 써가지고요. 전국 각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척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 보면서 확인할 거고요. 지금 여기 대외 정책에서 결국에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일련의 어떤 사건들의 어떤 순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자,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어떤 의의와 한계점을 볼 건데요. 의의는
결국에는 이제 다른 나라 교류 안 하겠다. 우리 걸 지키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통을 지키고 외세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막는 데는 이제 성공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의의가 있어. 근데 이제 한계점을 보면 이제 어떤 우리 이제 스스로의 어떤 자주적인 근대화가 좀 이게 지연되는 늦춰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게 이제 한계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류를 했다라고 하면 활발하게 서양 세력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 그런 이제 근대 문물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이렇게 근대화가 이제 추진될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좀 이렇게 지연됐다 하지 못했다 라는 게 이제 한계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주제 해가지고요. 흥선대원군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교과서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는 이제 12페이지고요. 자, 흥선대원은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여기 있죠?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중요한 부분을 밑줄을 그으면서 이제 할 거고요. 밑줄 안 그은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할 때 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줄 끝에 보면 세도정치라고 돼 있죠. 세도정치 지금 19세기 들어서 이제 세도정치 기간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삼정이 또 이제 문란한 상황이다. 그래서 농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양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뜻이 뭐냐면 모양이 다른 배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서양의 이제 증기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 그 앞바다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또 두 줄 내려오면 청과 일본이 서양 세력에 의해서 이제 문호를 개방했다. 이제 통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막 이제 전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러시아가 연해주까지 이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당시 이제 19세기 이 정세를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13페이지에 자, 구체적으로 이제 흥선대원군의 어떤 정책을 한번 볼 건데요. 자,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자, 흥선대원군은 정치 질서를 바로잡아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안동 김씨 세력을 몰아내고요. 자, 그다음에 한 줄 내려서 끝부분에 비변사를 이제 축소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 파일에서는 축소했다 나오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폐지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폐지한 게 맞아요. 폐지했다. 비변사를 사실상 폐지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대전회통을 편찬했다 이렇게 나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두 줄 정도 내려와서, 그러니까 세 줄 내려와서 양전을 실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정의 문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양전을 실시했고요. 자, 그 다음에 군정의 문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호포제를 실시해서 양반도 이제 군포 부담해라 라고 한 겁니다. 또 자, 가장 문제가 많았던 황곡을 사창제로 이제 개혁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줄 내려와서 서원을 이제 정리했다. 왕권 강화 정책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두 줄 정도 내려오면 끝부분에 자, 경복궁을 중건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경복궁을 이제 중건하기 위해서 원납전 거두고요. 당백전 이렇게 이제 발행을 하고 했는데 이 당백전을 발행하면서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경제 혼란이 이제 초래했다, 야기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그림에 이제 흥선대원군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당백전 그림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우리 문제에 좀 잘 나오는 뭐 그 화폐 중에 하나니까 잘 좀 기억을 해오세요. 자, 당시 상평통보에 100배의 가치가 있었다. 근데 실제는 이제 줄어들고 점점 자, 이렇게 당백전이 대량으로 발행되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이제 크게 올랐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내려오면 자료실에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역사 문제 보면 보통 이제 이제 문제에서 이제 물어봐. 그러면서 이제 그 지문에 역사 중에 어떤 사료가 나오죠. 그래서 그 사료를 해석해서 이제 어떤 문제를 푸는 그러한 이제 유형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는 이 사료가 엄청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기 두 개의 사료가 있는데 모두 박재영이라는 사람이 쓴 근세 조선 정감이라는 책에 나와 있던 사료다라고 돼 있어요. 이 박재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제 실학자 이제 출신 이고요. 이 사람의 입장은 그러니까 홍성대원군과 좀 반대예요. 문호를 개방해서 통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박재영이 이제 이렇게 당시 우리 19세기 지금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자기가 책을 쓴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정식 발행한 이런 게 아니라 개인이 이제 쓴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보면은 먼저 첫 번째 서원철폐와 관련된 자, 사족이 있는 곳마다 평민을 못 살게 굴었지만 서원이 가장 심했대요. 자, 그래서 대원군이 명령을 내려서 자, 나라한 서원을 모두 허물고 유생들을 쫓아오도록 했대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적인 거죠. 서원 철폐. 또 이 홍성대원군에서 유명한 또 말이 있어요. 자,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있어요. 공자. 결국에는 어떻게 돼? 이 성리학이 유학의 한 갈래죠. 그러니까 유학을 만든 사람이 결국엔 이제 공자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유학을 만든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백성들을 힘들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두 번째 사례 보면 이제 호포제 실시 있죠. 자, 충신 공신의 자손은 모두 심포가 면제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포, 그러니까 세금이 면제됐다 이런 뜻이에요. 자, 법이 시행된 지 이미 오래되어서 면제된 사람이 많았대요. 자, 근래에 와서는 사족들이 심포를 바치지 않고 모자라는 액수를 평민에게 덧붙여 징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양반들 이러한 사람들 세금을 안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원군은 이를 수정하고 자, 동포를 제정했다라는 거죠. 동포라고 하는 거는 함께 포를 내자 이런 거. 함께 포를 내자 이런 뜻인데 결국엔 양반도 세금 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이제 여러 설명들이 있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자, 47곳만 남겨놓고, 철폐하고요. 또 호포제를, 실시해서 양반과 상민의 구분 없이, 군포를 내게 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14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외 정책,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인데요. 자, 네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자, 흥선대원군은 프랑스 선교사와 수천 명의 신자를 처형했대요. 병인박해를 이제 했고요. 자, 한 줄 내려와서, 자, 프랑스는 조선을 침략해왔다. 이제 이 소식이 이제 청에 있던 프랑스 군대가 이제 알게 되면서 조선을 쳐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한성군 부대는 문수산성에서 그 다음에 양원수 부대는 정족산성에서 이렇게 이제 막아내고요. 또 이제 프랑스가 이제 퇴각을 하면서 외교장각의 이러한 이제 도서를 약탈해갔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병인양요가 되겠고요. 또 이 독일인 오페르트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영군의 묘를 도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도 일어나요. 68년에.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또 병인양요가 일어나기 전에 자, 미국의 상선 제너럴 쇼모노가 대동강에 나타나서 통상을 요구했다. 당시에 이제 우리 관찰사 박 교수가 이걸 이제 거절했다라는 거죠.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니까.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 평양 관군과 주민들이 불질러서 침몰시켰어요. 이 소식이 이제 미국에 알려지고요. 미국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활약했던 사람이 이제 어제연 부대고요. 광성보 전투가 유명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한 줄 내려오면 이제 철수를 해요. 미국도 그게 바로 이제 신미양요가 됩니다. 자, 또 그래서 지금 여기 잠깐 이제 여러 이제 그 사건들 보면
약간 이제 우리가 배웠던 순서랑은, 그러니까 시간 순서에 맞게는 지금 교과서는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와서, 자, 전국 각지에 이제 그 척화비를 세워서 통상수교 거부 그 의지를 널리 알렸고요. 자, 또 이제 그 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의 어떤 의의와 한계를 보면, 자, 서양 세력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만드는 데는 성공했으나 조선의 근대화가 늦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 이거 확인하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여기 척화비가 보여요. 자, 여기 지금 한자로 써 있는데 이게 어떻게 써 있냐면, 자, 양이 침범 비전즉 비전즉 화 주화매국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서양의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자, 싸우지 않는 것은 화의를 주장하는 것이다. 자,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일이다. 이렇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국 각지에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확인하고요. 다시 이제 그 우리 앞에 14페이지로 넘어가면 여기 중간쯤에 보면은 아이고 중간쯤에 보면 여기 이제 외세 침략과 대응해가지고 여기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게 쭉 15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병인박해, 제너럴 셔먼 사건, 병인양요, 오페레스 도굴 사건, 다른 말로 이제 뭐 남영금요, 도굴 사건이라고도 하죠. 자, 그다음에 신미양요, 척화비 건립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도 여기 강화도 지도에 보면 자 여기 병인양요와 그다음에 신미양요 때 활약했던 자 한성근인 문수산성, 양현수는 정족산성, 어제여는 광성보 요런 그 위치 같은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과서 정리 마치도록 할게요.